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먼저 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참고, 부모이기 때문에 견디고, 부모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접어야 한다고 믿으며 여기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을 살며 수많은 부모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 남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고통이 사랑이 아니라 끊어내지 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식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관계에 묶여 계십니까? 이 질문을 끝까지 피하신다면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까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하나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부모의 희생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분들의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깊은 질문입니다. 부모는 희생해야 한다. 이 말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자식을 위해 참고, 자식을 위해 내려놓고,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이 좋은 부모의 모습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을 의심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오면서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덕목처럼 여겨졌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입을 것을 아끼며 자식을 키워낸 세대에게 희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이가 되어 수많은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희생이 과연 끝까지 옳은 선택이었는가? 혹시 그 희생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삶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상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가? 나는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가? 이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희생은 더 이상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기대와 보이지 않는 피로가 함께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희생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분명히 알게 됩니다. 희생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희생은 결국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희생에 묶여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희생이 어떻게 사랑을 무너뜨리는지 그 과정의 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이 부분을 이제는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조용히 멈추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랑이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을 아끼고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순수하고 깊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고,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식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기보다 먼저 걱정과 불안이 떠오른다면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함보다 긴장감이 먼저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숨쉬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집착은 다릅니다. 붙잡아두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와주고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것.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다르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수많은 관계를 보며 이 차이를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착이 깊어질수록 자식은 점점 더 멀어지고 부모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붙잡으려 하고 그럴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부모들이 반복해서 겪는 고통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번은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의 마음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놓지 못하는 마음인지 이 질문을 피하면 관계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변화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잘못된 사랑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영향,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진실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마음이 조용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살고 있다. 그래서 괜찮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지쳐있고 삶이 무겁고 하루하루가 버티는 느낌이라면 그 상태는 결코 자식에게 숨겨지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부모의 얼굴, 부모의 눈빛, 부모의 한숨 속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배웁니다. 부모가 불행한 상태로 살아가면 자식은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힘든 것이다.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다. 행복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문제는 자식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 자식 역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불안과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해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기쁨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그대로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 깨달음은 어떤 가르침보다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한 번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면 같은 흐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변화의 시작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왜 어떤 자식은 부모를 더 힘들게 만드는지 그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는 자녀의 특징, 이 부분을 이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저 조금 예민한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이해하려 합니다. 더 참으려 하고 더 도와주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감사함이 점점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수고도 노력도 희생도 그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바로 불만이 쏟아집니다. 왜 이것밖에 못 해주느냐?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말들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이고 부모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마음에는 닿지 않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이런 관계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부모는 점점 더 노력합니다. 더 잘해주려고 하고 더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관계는 더 무거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 나이가 되어보니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넘기려 할 때 그 대상은 가장 가까운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한쪽은 계속 짊어지고 한쪽은 계속 기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부모는 점점 지치고 자식은 점점 더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가정에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 구조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부모의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도와줄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는지 그 이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도와줄수록 망가지는 관계, 이 역설을 이제는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게 해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나 역시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지켜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한 걸음 먼저 나아갑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해주고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막아주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식도 편애하고 갈등도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식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작은 문제에도 쉽게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나이가 되어 보니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부모가 대신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식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부모가 대신 들어주기 시작하면 자식은 그 무게를 느낄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에 대한 감각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더 기울어집니다. 부모는 더 많이 해주고 자식은 더 많이 기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대는 요구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것도 해주지 않느냐?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이미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 겉으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묶어버리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으로 부모를 묶어두는 구조, 이 부분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말입니다.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 때문이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잘못 키웠나?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어 이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대를 움직이려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넘기려 할 때 가장 가까운 대상은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습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관계는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모는 더 미안해하고 더 해주려 하고 더 참고 견디게 됩니다. 반대로 자식은 점점 더 쉽게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이 관계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관계는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의 삶은 점점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의 인생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삶은 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관계는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흔들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부모로서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지점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구조를 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 거리두기와 마음의 주도권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와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선택, 이제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앞에서 말한 모든 고통은 다시 반복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서도 못 놓겠다. 이 말 속에는 오랜 세월의 습관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의 기분이 나의 기분이 되고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는 삶,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이런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끌려가는 삶, 이 나이가 되어보니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리를 두는 선택입니다. 이 거리는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자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려 하면 마음속에서 큰 저항이 올라옵니다. 내가 너무한 것은 아닐까? 자식을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이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가 되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거칠게 나타납니다. 자식이 더 강하게 반응하고 더 크게 불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다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 모든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 조금씩 다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자식은 처음으로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이 변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맡겨두는 순간 삶은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넘어 마지막으로 남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 자식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을 뒤집는 결론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은 나의 일부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이며 끝까지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이가 되어 수많은 삶을 지켜본 끝에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결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고 자식이 겪어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원해도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사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실패를 내 실패처럼 받아들이고 자식의 선택을 내 책임처럼 짊어지며 살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삶은 점점 작아지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가르침과 삶의 태도를 전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선택과 결과는 자식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 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부모는 끝없이 짊어지고 자식은 끝없이 기대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이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후회는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이 생각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마음을 더 지치게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 선택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며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되찾는 데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삶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주변에도 전해집니다. 자식에게도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가장 늦지 않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참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특히 자식을 위해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루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 답은 앞으로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나는 긴 시간을 살아오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에 맞추며 자신을 소모하는 삶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 작은 기쁨을 찾고 자신을 아끼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뀌면 주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변화는 전해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그 선택을 당신 자신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